두 분 저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저 앞길이 너무 암울한 것 같습니다. 이 안진수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 다 했다고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가 너무 이 비관 논에만 또 저 파묻혀 있다 보면 이 해법이 안 나오니까 억지로라도 조금 낙관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주일 전에 워싱턴에서 어느 싱크탱크에서 하는 회의에 제가 뭐 발표를 간 기회에 미국 정부의 지금 협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 이야기는 또 워싱턴 저 싱크탱크나 언론에서는 서울보다 훨씬 더 비관적이거든요. 이게 비핵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가서 제가 실제 협상하는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 하다가 제가 한 이야기는 협상하는 사람은 이게 외교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협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외교적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라. 자기 기만을 통해서라도 이게 내가 해결된다 하고 믿고 해야지. 이건 해보나 마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해 가지고는 그건 도저히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남의 일이니까 제가 지금은 훈수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소리를 편하게 할 수 있지. 제가 실제 협상을 담당한다 그러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앞이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한번 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우리 김정은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한 5년 10년 그저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미국의 적대 정책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 이 생각만 한다 그러면 저는 핵을 붙들고 밥을 굶더라도 핵 붙들고 그냥 계속 버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앞으로 한 4, 50년도 해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핵이라는 게 4, 50년 버티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4, 50년 계속 고립 압박 속에서 겨우 그저 밥은 먹고 살겠지만은 이게 이 가업을 키워가지고 후손한테 물려주고 이런 꿈은 못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 50년 동안 북한이 지금식으로 산다 그러면 그 체제의 안정성도 아마 보장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당대에 그래도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작년 12월 12일 날 국가 핵무력 완성했다 하고 선언했을 때는 이제는 앞으로 그 순간에 앞으로 병진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경제 발전 내가 핵만 가지고는 못 살고 경제 발전도 해야 우리 공화국이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당장 경제 발전 앞으로 4, 50년 동안 이 김정은 체제를 계속 끌고 가고 키우고 하려고 그러면 더 기반을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 경제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제재하에서 지금처럼 강한 제재하에서는 미북 간의 핵 분야에 있어서 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근데 그 딜이 무엇인지 그건 앞으로 이제 이건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로드맵 협상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아까 지금 안진수 실장이 이야기한 플루토늄 뭐 HU 그리고 생산시설 폐기 일정 이걸 북한에다가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평화협정 수교 안전보장 그다음 앞으로 그 싱가포르 합의는 없지만은 제재 해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의 어느 부분하고 연결시킬 것이냐. 결국 앞으로 로드맵 협상이라는 것은 북한이 내놓을 것과 미국이 내놓을 것에서 연결시키는 협상인데 거기서 북한 핵 위협의 실체에 해당되는 플루토늄이고 HU고 뭐 이런 걸 안 내놓을 것까지 버티겠다 하면 비핵화 안 하겠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중에 시설을 당장 폐기할 수 있는
HU 만드는 농축 우라늄 시설은 당장 폐기할 수 있을 테고 방사능 오염이 심해서 당장 폐기는 불가능하고 폐기하려면 수십 년 걸리는 재처리 공장이나 오메가 또 원자로 같은 거는 영구 불능화 해놓으면 될 텐데 이 모든 거는 김정은이 마음을 먹으면 1년 내에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1년 내에도 아마 북한 핵 위협의 한 90%는 제거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음먹기 달렸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저 안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북한이 플루토늄 HU를 다 내놨는지 안 내놨는지 알 방법이 없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그 설계 용량대로 다 가동했다면 한 800kg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가동률이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올라가서 50% 된다 하더라도 그럼 400kg 생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400kg 생산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북한은 사실은 우리는 200g밖에 생산 안 했고 그 핵실험하느라고 뭐 100kg 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건 100kg밖에 없다. 사실은 한 200kg이나 100kg 어디다 꼬불쳐 놓고 내가 지금 다 쓰고 남은 게 100kg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러면 북한이 100kg을 숨겨놨는지 200kg을 숨겨놨는지 하나도 없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 다 됐다 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고 수교고 모든 걸 다 주는데 제재 해제도 다 주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플루토늄이든 HU든 뭐 한 100kg 가지고 있으면 핵무기 한 HU만 가지고 한 6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면 그걸 북한이 비핵화 완료했다고 선언한 이후에 한 1, 2개월 만에 핵무기를 당장 한 5개, 10개는 만들 수 있다.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우리가 지금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거기다 만약에 주한 미군 철수고 무슨 훈련 중단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그러면 이런 비핵화 검증이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불완전한 검증 얼마든지 핵물질을 숨겨둘 수 있는 그런 허위 신고해도 알 수가 없는 이런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 북한이 지난 6.25 이후에 65년 동안 추구하던 모든 실존적 그 과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좀 그런 무슨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 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비핵화를 안 하고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비핵화를 안 하고 또 이게 뭐 하나마나 한 비핵화니까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있게 놔둬 이렇게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까 뭔가 사실상은 우리는 비핵화했다 하는 것이 북한의 잠재력을 1년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면 한 1년 다시 핵을 만드는데 1년이 걸리겠지만 중간에 검증 과정에서 일부를 축소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1, 2개월 만에 북한의 모든 핵 무장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하나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런 로드맵 협상 과정에서 저는 북한의 살라미 전략, 살라미 전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제가 2.13 합의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써먹은 방법은 앞으로 우리는 살라미를 피스로 사는 게 아니고 무게로 달아서 사겠다. 똑같은 무게 살라미를 잘게 살아가지고 하나 팔 때마다 값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대응해가지고 우리는 살라미 근수로 달아서 한 근에 얼마 준다. 이게 가치에 기반한 등가성에 기반한 어프로치를 저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이 해온 걸 보면 말이죠. 우리가 참 하나 이게 옛날 이 사람들이 살라미 전법으로 돌아가느냐 하는데 제일 이거는 뭐 앞으로 협상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미국이 또 우리가 제일 값을 많이 붙여주는 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은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고 담보로서 우선 당장 버려도 상관없는 카드부터 우선 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북한이 값을 제일 적게 쳐주는 것부터 먼저 내놔야죠. 서로 그러다 보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마지막에 내놓게 되거든요. 결국 저는 그런 앞으로 협상 상황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루토늄 HU 그리고 생산 시설 이건데 저는 미사일 이런 거는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아무리 있어도 핵물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미사일 다 폐기하더라도 핵물질만 있으면 미사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탄두 숫자라든지 미사일 운반 수단보다는 사실은 핵물질에 집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치적인 가치를 또 우선할 거기 때문에 운반 수단 ICBM 없애면 핵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엄청나게 이건 값이 나간다. 이건 굉장한 걸 달성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서로 한미 간에 좀 프라이어리티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평화협정이고 안전보장이고 이런 것은 미리 미국하고 북한이 비핵화 시작하는 순간에 협상을 해놓더라도 이거 반려하는 시점은 북한 비핵화 검증이 완료됐다는 순간하고 일치를 안 시켜놓으면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거는 무슨 선불을 내놓으라 그러고 서로 협상 상황이 그런 식으로 홀드업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한번 좀 염두에 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가 앞 세션에서 이야기하는 종전선언 같은 거 저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렇게 가치를 준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폼페오 갔다 온 다음에 저는 이게 참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전선언을 한다고 종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종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한다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물론 북한은 그걸 통해서 앞으로 대북 군사 옵션에 김을 빼고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또 유엔 사령부 해체하고 하는 이런 목표 달성하는데 이게 좀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어차피 저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그거는 최종적으로 그건 발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데 협상이라는 게 북한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북한이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우리한테는 레버리지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는 종전선언 이게 해주나 마나 별 가치가 또 없고 한데 북한이 여기에다가 값을 엄청나게 붙인다 그러면 잘 됐다. 종전선언에는 값을 붙이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한 거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잖아요. 가만히 군인은 그대로 있으면서 동작 하나 중단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생색내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잘 됐다. 당신 말 잘했어. 그럼 우리 한미연합훈련은 앞으로 계속 할 테니까 하는데 그 대신에 당신들이 그 좋아하는 종전선언 먼저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거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농축시설은 공개된 농축시설 하나 동결을 하든지 동결이든 신고든 뭐든지 하나 이거 해라. 난 그렇게 역제안을 해도 하는 게 북한이 왜냐면 북한은 이게 자기가 받기 전에는 그거 내놓으라고 막 하다가 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주놓고 생색내지 마세요. 이런 행태를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걸 보일 때 그 우리가 당신들이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 한미연합훈련 그런 거 하면 계속 앞으로 할 테니까 그거는 뭐 이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당신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 이걸 줄 테니까 이걸 딴 거 내놔라. 난 이렇게 할 방법은 없을까? 이건 우리 조태용 차관님이 한번 그런 차원에서 이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나 좀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나요? 그 검증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지금 안진수 실장님께서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했지만은 북한이 이렇게 지금 허위 신고하고 축소 신고하는 걸 내가 보면 1kg 단위까지 우리가 찾아낼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핵무기 한두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을 허위 신고할 수 있는 거하고 한 10개 만들 수 있는 양을 꼽아줄 수 있는 거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 우리가 원하는 모든 그 검증 체제에 북한이 동의를 한다.
예를 들어서 no notice inspection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완전히 불시사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까지 북한이 동의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북한이 꼬부리칠 수 있는 핵물질 양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 예? 기술적으로. 지금 핵실험에 얼마 사용했는지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핵실험장에 들어가 봐도 6번 핵실험한 거에 어느 게 HU고 어느 게 플루토늄인지만 알지. 그 실제 사용한 양이 얼마인지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운전 기록도 아까 말씀드려도 뭐 운전 기록 다 뒤져봐봐야 실제 그 생산한 핵물질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생산 총량, 소비량 그러니까 소비량 이걸 우리가 제대로 계산할 수 없다 그러면 잔고도 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 오차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냥 저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